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AN사업자 오동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11월 또 이제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도 많이 불고 늦가을 또는 초겨울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환절기 기온차도 심하고 일교차도 심한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그만큼 저희가 이제 건강 사업을 하니까 각자의 또 건강을 챙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리더들은 요즘에 그 다이어트 코치에 의해서 다이어트 도전한 챌린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1번은 뭐예요? 건강을 챙기면서 내 건강 돌보면서 돈을 버는 돈을 버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베이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AN일 사업, 조건당 건강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주간 미팅의 AN일의 8단계 중에서 7번째 단계, 후속 조치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꿈과 목표를 잡고서 명단 작성, 사업 설명까지 하고 오늘 이제 후속 조치하는 과정인데요. 전체 과정이 모두가 만약에 8가지라고 하면 사업 경험이 많은 리더분들의 공통사항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뭐냐 그러면 열이면 9분이 이 후속 조치를 뽑곤 합니다. 또한 그 사업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건 마찬가지로 전체 비중이 거의 50% 이상, 50% 정도 차지하는 게 후속 조치입니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이 부침 있고 어려울 때 뭘 해요?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장사나 가게를 열었을 때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이해해야 될 사항을 항상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오늘 OK를 받고 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받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거절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비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명상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 꾸준히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내 꿈이 또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들이 생길 걸 상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하루의 일과나 목표 계획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할 것인지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것 습관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락할 사람들과 소통할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명단이 계속 살아 움직일 때 사업의 성장과 꾸준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연락을 하고 사업장에 초대를 하고 또는 저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방문하는 일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만났을 때 사업장으로 불렀을 때는 당연히 스폰서나 강사분이 사업 설명해 주는 건 많지만 내가 개인 미팅을 하고 찾아갔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안내, 제품에 대한 설명, 이 사업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업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사업 설명이 끝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로 지속적인 후원 또한 후속 조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접촉사고 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얼른 차를 갓길로 빼죠. 갓길로 빼고 뒤에다가 삼각대 같은 것도 세워서 제2의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 하고 혹시 부상자나 다친 분이 있으면 얼른 하여튼 길가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119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상황을 알리고서 하시고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회사 연락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A뉴에 대한 사업을 주변 지인들한테 알렸을 때 그 알린 다음에 사업 설명하고 또는 우리 사업장에 와서 강의를 들으셔서 1시간짜리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조치가 뭐예요? 후속 조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분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그 과정들을 지속적인 후원이라고 합니다.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은 많이 겸해서 씁니다. 후속 조치는 지금처럼 교통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 전화하고 혹시 부상자나 다친 분이 있으면 빨리 119 연락해서 병원까지 안내하고 그런 후유증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통원 치료하거나 입원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속적인 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0명 정도를 만나면 한두 명 정도는 종근당 망쇠 회사 소개라고 사업 설명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95%에서 98%는 맞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때가 아닌데 나는 다단계를 안 하는데 난 지금 너무 바빠 뭐 상황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이런 사업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일이 생기죠. 그 거부하시고 안 한다는 사업자를 우리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뭐예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제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1년, 2년, 우리 A뉴를 해서 5년 평생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10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을 이야기를 안내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합류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2년, 3년, 5년, 심지어 10년 뒤에 합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10년 뒤에 합류하는 분들을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한 우리 내 주변에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드린 분들한테는 꾸준하게 관리하고 후원하는 부분이 지속적인 후원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후원이 사업 전체 비중에서 50% 이상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아이 내공이 분명히 내가 한 달 전에 지인한테 A라는 사람한테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6개월 정도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시 A라는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멘트와 자신감과 후원해서 이렇게 땡겨서 사업을 정착시키는 그 내공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후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시간이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우리가 제3자한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지속적인 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그 사업 설명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나 바로 종근당 하겠다 A뉴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사업 설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 때는 어찌됐든 나는 100%를 설명을 다 했지만 상대편 이해도가 당연히 50% 미만이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그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디가 관심이 있는지 잘 찾아내는데 사업 설명 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분이 다음번 일정과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연결고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제품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그분을 사업 설명 듣고서 우리 A뉴 회원가입하고 오토십을 통해서 연결고리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나는 회원가입은 싫어. 그래도 물건을 한번 써볼래. 그러면 뭐 제품만 안내해서 한 다음에 제품 잘 먹었는지, 잘 먹고 있는지, 효과는 좀 보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업 설명 끝나고서 그 고객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뭐예요?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그런 관계십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간 줄을 쫙 밑줄을 그으셔도 되는 부분이 사업 설명한 다음에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후속 조치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시스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핫포인트입니다. 초기에 이 사업을 만난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사업을 잘 안내하고 전달을 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업이 성장하고 확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요거를 의외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기가 싫어서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후속 조치에서 사업 설명 안내하고 최선 사업장 방문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A뉴일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신 다음에 그분의 뭐 회원가입을 하든 제품을 체험을 하게 하든 다양한 도구를 드린 이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져서 이후 시간을 48시간 이에 다시 또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요즘처럼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쪼개서 사는 이 세태에는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이내에 하면 가장 좋긴 합니다. 대신 이거를 한번 방문한 다음에 재방문이 1주, 2주, 3주 정도 지나면 그분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점심때 A라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괜찮다, 관심 가진다라고 하고서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하면 그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사업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티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냥 귀찮은 거죠. 분명히 사업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관심도 있고 나한테 표현 안 했지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괴롭힐까봐 계속 찾아올까봐 표현 안 했지만 반신반의 반반 정도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감정을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60%, 70%, 80%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A뉴를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분명히 정보는 드렸는데 이분한테 약간의 두려움과 간계심과 거부하는 그 표정에 의해서 연락 안 하고 1, 2주 지난 다음에 연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 없어, 오지 마, 막 이렇게 단호하게 하거나, 심지어 뭐예요? 싹 그어서 스팸 처리하거나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감정이 살아있고 이거에 대한 호감이 있는 그 시기에 후속 조치를 다시 빨리, 가장 좋은 거는 24시간 이내에 재방문하는 게 가장 좋고요. 24시간 이내에 사업장에 다시 초대하는 게 좋고, 48시간 이내에 다시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그분이 사업을 할 확률과 좋은 감정이 더 커져서 우리 사업으로 딱 뛰어들게 되는 그 맥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업을 기왕 안내했으면 밀착을 해서 그분이 사업할 때까지 조금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고 귀찮을 정도로 하셔서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잘 전환돼서 사업에 조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듭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A뉴의 사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단 이제 그게 내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서 하는데, 물론 재방문해가지고도 뭐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특히 찾아오지 마세요. 첫 사업 설명에 찾아오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안 합니다. 딱 거절하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뒤에 안부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왜? 요즘에는 워낙 환경들이 빠르게 바뀌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분이 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고 제품이라도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48시간 이내에 최소한 전화라도 해서 제품 써보니까 어떠냐, 좀 검토는 좀 해봤냐, 자료는 좀 보셨냐, 사이트에 들어가 봤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뭐예요?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자를 컨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장에도 오게 하고 본사를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번 있는 우리 합덕 공장 투어 비전 캠프를 하는 것도 초대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갔을 때 이분이 우리의 집중과 후속 조치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안내했을 때 상대편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할지,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도 그룹별로 분리하듯이 분리하는 과정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사업에 좀 관심이 있네, 괜찮네,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사업자로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가게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서 바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은 있어서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좋겠네요. 뭐요? 뭐 부업자로 분리해서 부업자들이 우리 사업장으로 오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분을 찾아가서 티타임 하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제품을 잘 쓰겠다 하신 분들은 제품 쓸 수 있는 제품 이야기라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업하면 딱 좋고 돈 버는 감각도 있고 능력자야. 사업을 했으면 좋겠으면 사업만 계속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의사 표현을 뭐예요? 나는 지금 당장은 사업은 못하고 제품을 열심히 쓸게 뭐예요?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들여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잘 쓸 수 있고 제품을 한 가지 쓰다가 두 가지, 세 가지 늘려가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서 또한 중요한 거는 상대편에 대한 눈높이 잘 맞추고 분류를 해서 어떤 포커스로 관리가 들어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정도 제품을 쓰다가 제품 계속 써보니 이 정도면 내가 사업도 할 만하네, 부업을 할 만하네 하는 그것들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강약을 잘 조절해서 부러지지 않게 밀당한다 그러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고객이나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밀당을 적절하게 부러지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콩나물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잘 자라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예요? 대나무 죽순처럼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 저희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단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우리가 끈을 놓지 않도록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건 하셨으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적으로 만나서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 사업 설명을 드렸다. 또는 사업장으로 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멤버십 가입, 무료형 가입하고 제품 한두 가지만 써보세요. 오토십에 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라고 안내해서 권유하는 것까지는 하시는 게 우리 사업의 가장 기초이자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후원은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나의 명단 중에서 내가 이 사업을 알리는 사람들을 시차로 놓고, 이분은 내가 매일매일 통화할 사람, 이분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관리할 사람,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를 안 하면 내 고객, 내 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정말로 변화무쌍한 시대에는요, 3개월, 6개월만 지나면요, 핸드폰도 바뀌기도 하고, 그분 사업장도 바뀌고, 환경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 바뀌는 원래 과정에서 그분이 우리 사업으로 동참하고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사람 하루에 한두 번씩 카톡하거나 전화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관리할 분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나의 100명, 200명의 예비 사업자나 고객 명단들을 혹시 변화가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가을거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달에 또 좋은 프로모션 있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모션, 골받은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 플러스로 제품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프로모션들을 어쨌든 11월 달 안에 또 잘 활용하시고, 또 월초에 세워놨던 목표치 대비해서 그래도 말일까지 우리가 끝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저희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바깥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주변에 이제 경기라고 그러죠. 경기와 시황, 경제 지표들은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을수록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부업을 검토하고 알아가는 분들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 다가오는 수요일날 퇴직자들 또는 시니어들, 은퇴자들이 퇴직 이후에 50만 원, 10만 원을 SNS를 통해서 벌어보기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보자 블로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좀 좋으면 각 지방 지역별로도 이 과정들을 조금씩 진행해서 어쨌든 요즘에는 대면 영업이 예전만 대비해서 쉽지 않고 전단지나 이렇게 가가오 방문하고 상점 방문하는 게 쉽지 않으니 우리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홍보하고 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전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한번 연구하고 스타디해서
좋은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2024년 11월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화이팅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